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좀 여쭐게요. 어제 저희가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도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그 잠재적으로 이제 출마군으로 엮는 사람이 거의 20명에 가까운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 의사도 없다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런 겁니까? 여러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지도부나 아니면 또 영향력 있는 저희 당의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분을 후보로 내세워야 되느냐 이제 그 생각으로 갈 텐데 정치권에서 쭉 활동하던 분들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었던 분들 중에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로 보일 수가 있죠. 과거에 뭐 고건 전 총리 예도 있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도 있었고 네, 뭔가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한 분 중에 정치권에 없는 분. 그 중에 가장 지금 핫하게 이 국민적으로 그래도 관심이 모여지고 많이 알려진 분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전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이고. 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변에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네. 뭐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게 이제 전언으로 전해지긴 네. 하는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확실히 선은 안 그었거든요. 예전에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좀 출마설이 불거졌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대선일 공고를 하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했었어요. 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개적으로 아예 언급조차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느낌이거든요. 글쎄 돌이켜 보면 그 8년 전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8년 전에는 진짜 내보낼 분이 없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 주자가 정말 없어서. 황교안 대행이 정말 적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셌단 말입니다. 예. 일부 분들은 그 모두 발언을 또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음. 우리는 이제 못 이긴다.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주자가 좀 더 떠오르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경남지사 하던 홍준표 당시 지사가 예. 저희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엔 다르죠. 말씀하셨듯이 20명 가까이 잠룡들이 서로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번 대선은 지난번처럼 일방적으로 밀리는 대선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까지 나가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당 경선 시작하기 전에 그럼 그렇죠. 사퇴도 해야 되고 뭐 절차가 예. 꽤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예. 대선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한 4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그 중간에 무엇이라도 언제쯤이라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그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신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은 와일드 카드처럼 가지고 가면서 뭐 마지막까지 좀 흥행 카드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쓰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만 너무 이렇게 띄우고 공개적으로 뭐 출마를 설득하는 모습이 막 노출되고 이렇다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잠룡들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주자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얘기죠.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뭐 지도부가 그랬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뭐 윤상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만나서 그런 얘기 했다 하니까 뭐 그 정도 움직임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당의 후보군을 다양화하려는 예. 어떤 노력이다 이 정도 외에 다른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요. 예. 당 차원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별 의원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제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귀책 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은 무공천 입장이다. 뭐 이런 게 총선이나 뭐 재보궐선거 때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도 무공천해라 이런 주장을 해요. 뭐 주장할 수 있죠. 예. 뭐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면 그렇게 할 건데 이게 뭐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고 그런 차원으로 보는데 이게 뭐 연자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불리함을 안고 대선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차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크게 불거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그냥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했던 좀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때 비대위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구체적으로 하셨거든요. 이제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려고 좀 검토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뭐 답을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느냐. 일단 이번 조기 대선은 재보궐 선거는 아니에요. 예, 예, 다릅니다. 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남은 임기를 남은 임기만 남은 하는 게 임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고 완전히 새 임기가 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런 말씀까지 일단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 원론적으로 논리상 그렇게 귀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 그 해당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를 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질문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대선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차원 어떤 재보궐 선거 때 귀책사유당이 후보 안 낸다는 것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한 말은 민주당도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후보를 안 내고 무공천 상태로 대선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따져 보면 민주당도 민주당 내부의 그 당원 당규 많이 어겼었잖아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그때는 왜 그랬냐 하기가 서로 입장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국민의힘을 좀 많이 비판을 하셔서 조금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을 받으시는 분들이지만 정규재 전 주필이나 예. 조갑재 대표 같은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고 오히려 아이디어로 그냥 국민 후보라고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식의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처럼 해서 후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아이디어로는 그러한 어떤 민주당의 정치 공세도 피하고 명분도 살릴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항상 현실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속한 분들이 당적을 다 버리고 네. 밖으로 나와서 야권에서 주로 민주당 계열에서 주로 하는 원탁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빅텐트 쳐가지고 예. 보수 후보를 뽑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으니까 55일 남았는데 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면서 개헌도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란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공범당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대선을 치르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맺고 끊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아직도 전직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지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내란이 진행 중이란 말은 너무나 자극적인 얘기예요. 네. 예. 그럼 내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 내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는 얘기까지 가는 거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상투적으로 넉 달 이상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답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번 선거를 내란을 주도한 세력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선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는 건데 민주당이.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죠. 국민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는 자꾸 계엄이 떠오르고 네. 탄핵 과정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영향을 끼친다면 계엄 때 그럼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탄핵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후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당 내부적인 어떤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당원과 지지자의 선택이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 예.